안녕하세요. 예, 부주차 웰엔딩을 위한 웰빙과 죽음, 생명과 죽음 부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전에 7주차 하고요. 8주차는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대체 레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9주차까지 다 한꺼번에 합니다. 왜냐하면 7주차, 9주차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서 10월 15일 날 영상으로 업로드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짧은 동영상 6개이고요. 러닝타임은 27분 11초, 강의 중 작업 한 5분 정도, 그리고 또 강의 동영상 30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도 7주차도 30분을 생각했는데 39분 40분 했더라고요. 미안하게. 이번에는 좀 빨리빨리 해서라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건강장애 단계인데요. 이 건강장애 단계 올라온 게 죽음의 5단계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갖고 지금 한번 다시 보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단계는 증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기. 이제 감기가 걸릴 것 같으면 감기가 오나? 몸이 으실으실한데?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자신이 건강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 1단계는 좀 안 좋아. 뭐 그래. 잠깐만요. 밖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밖에서 방해를 하는 건지. 네. 그 2단계는 이제 그 독감 상태가 온 거예요. 아프다. 이 독감 걸렸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나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는 이제 전문가에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아프니까 병원 가야겠다. 병원 가야지. 그런 단계입니다. 병원 가서 의사한테 감기 빨리 낫고 싶어요. 내 일이 바쁜데 좀 어떻게 할까요? 푹 쉬셔요. 이렇게 됩니다. 그 4단계는 환자로서 의존적 역할을 수용하는 단계. 이제 아프니까는 감기라는 표현이 너무 약했나? 아프니까는 내가 이 건강장애, 불건강 상태를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만 건강해도 이제 의사나 간호사한테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해야겠다. 그런 단계. 그리고 5단계는 회복도는 재활의 단계. 이제는 이렇게 아파갖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해서 이제 거의 건강 상태가 이전 건강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전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돌아갔을 때 회복 단계죠. 그리고 또 재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꼭 팔 부러지거나 인대 늘어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다른 경우로 아프더라도 나중에 회복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재활을 해야지. 재활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내가 이제 체했는데 체기가 내려갔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술, 고기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고기에 맞게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훅 나가면 안 돼요. 그 상태에 맞게 하는 것이 재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병 발생 과정은 병이 숙주 환경에 균형이 파괴되었거나 병이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균형이 파괴됐을 때는 당연히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증상이 없는 병원성 이전 시기에서 시작하여 병원성기를 지나 완전히 회복하거나 또는 굵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으로 감기로 많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증상이 뭐 이제 큰 병이 아닌 것처럼 다가왔는데 갑자기 훅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병도 물론 암이나 백혈병이나 그런 경우는 이게 참 회복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복하는데 다른 이제 감기 같은 회복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복을 못하거나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죠. 그 질병 자연사 과정은 1단계, 2단계, 3, 4, 5단계 이렇게 아까 이 건강상의 단계랑 거의 유사한 단계입니다. 오늘 또 추석 체크 퀴즈는 건강장애 단계에 대해 간략하게 간략하게만 1단계면 증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밑에 이제 연두색 글씨는 꼭 쓸 필요는 없고요. 이거를 추석 퀴즈에서 쓰시면 됩니다. 이 추석 퀴즈는 10월 29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해야 될 점은 2번씩 보내지 마세요. 2번씩 보내면 몇 명이 보내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 받았을 때 바로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70개가 안 왔어요. 67개가 왔는데 그러면 3명이 결석인데 어떤 한 분이 4개를 보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 또 출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질문도 온 게 있고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보내시면 됩니다. 꼭 뭐 이게 답이 틀린다고 점수를 깎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출석 체크용입니다. 오후 4시부터 11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빡빡하게 할 것 같았으면 한 6시까지 보내달라고 할 텐데 그냥 이제 이게 영상을 만든 거를 이제 자유롭게 보기 때문에 이날이 수업일이니까 이 하루 동안 언제든지 보고 11시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은 오늘 찍는 이 영상을 아까 7주차, 8주차, 9주차가 동시에 함께 올라갈 거예요. 8주차는 뭐 레포트에 대한 거니까요. 그렇고 7주차, 9주차가 같이 묶어갖고 한꺼번에 15일 12시 낮 12시가 아니라 업로드를 새벽 12시 14일에서 15일 넘어가는 그 새벽 12시 할 거예요. 주의사항 꼭 참조해 주시고요. 사실 이번에도 그 학번하고 이름만 좀 학번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은데 학번 이름도 없이 보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사진은 굉장히 사진인지 그림인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계속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좀 화가 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이 사진을 이제 컴퓨터에 켜놓고 보면 평안함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친구들, 시각 디자인을 하든 회화과 친구들이든 만드는 건데요.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작가분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제 삶의 질을 높인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죽음을 중점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가 말을 했는데요. 오늘 동영상 중에 스티브 잡스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스티브 잡스 영상과 감성의 연이 하루 여기서 전달되지 않은 편지라는 부분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과연 그럼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의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또 여러 분야, 다학적에 관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런 죽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친구들 아티스트로서 또 사이언티스트로서 자신의 그 주관적인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아쉬움, 이별, 단절, 두려움, 고통, 공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죽음이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그 아쉬운 죽음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죽음 중에요. 그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 중환자실을 왔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 당시는 젊었죠. 젊은 나이였는데 간경화였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간경화가 진짜 무서운 병이거든요. 간이 굳어가는 거. 이제 간의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피로를 빨리 느끼잖아요. 피로를 빨리 느끼면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뭘 못하는 거죠. 한 사람 1인분치 일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간이 굳어가는 병이 걸렸으니까. 내 중환자실에 왔는데, 그분의 마지막이 참,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터미널인 상태에서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누나, 형, 동생, 또 부모님. 거기서 그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한다고.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다고. 지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잘 가라고. 남은 가족들, 우리 부인, 또 자식들, 가족들에 대해서 아쉽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대화를 쭉 하는 거지. 그 가족들이 마지막. 진짜 이건 아쉽고, 그렇지. 아쉽지만은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에 반해 어떤 경우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입원하셨는데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삶이 추론으로 볼 때는 가정을 안 돌보고 자신이 편한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볼 때, 그걸 볼 때, 야, 이런 대조적인 며칠 사이 이런 대조적인 죽음을 볼 수 있구나. 어떤 한 사람은 손 흔들어주는 떠남,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되게 죽으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밥은 누가 해주고 누가 챙겨주고
또 다른 사람이 좀 해코지를 안 하는지 그런 마음, 또 내가 죽으면 누가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죽음이랑 젊은 사람의 죽음이랑 또 많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두 죽음을 볼 때 이 평소의 삶에서 왜 삶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지, 이 평소의 삶이 그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 그 가족들의 마인드도 심성도 그렇겠지만 또 이 외로운 노인의 죽음은요, 평소에 좀 더 가정에 대해서 헌신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면 삶의 마지막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삶이 있잖아요. 이 삶,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다 틀릴 겁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고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평이한 삶의 마지막에서는 조금씩 다 틀릴 텐데 우리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죽음에 대해서 어떤 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자신만의 정의를 찾아보세요. 꼭 지금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지나면서 또 생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니까 또 그때는 또 그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나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물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평소의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더 훅 하면서 어느 순간 오더라고요. 이제는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물론 삶에 충실을 해야 되지만은 이 삶에 충실한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지만은 내가 이제 그런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내 삶에 충실한 것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자신의 정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건지 삶의 배터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존재죠.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유효기간이 있죠.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도 한계점이 있고요. 많이 사용하면 능숙해져요. 어떤 모든 면에서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많이 사용하면 능숙하고요. 연륜이 생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못 살 거라고 해요. 사람들한테. 왜냐면 제가 맥박이 빠르거든요. 보통 사람이 100 이하인데요. 60에서 80이 정상범위라고 하는데 저는 혈압이 높은 건 아니고 혈압이 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요. 정상이지만 맥박이 100개가 넘어요. 120개 이렇게 뛰어요. 남들보다 아주 지극히 정상보다 2배로 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종합검진 받을 때 무슨 검사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빨라갖고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안 떨어져갖고 또 약을 먹고 결국은 그 검사를 못했거든요. 모든 것이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무조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우리 배터리가 좀
좀 달았잖아요. 좀 에너지가 없어. 그럼 또 충전을 시켜야 되죠. 물론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름의 하기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다는 거. 삶의 배터리는 완전히 바닥이 나기 전까지는 좀 떨어진다 싶으면 자신이 그걸 조율을 잘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뭔가 이상 신호가 오잖아요. 처음엔 몰라. 근데 나중에 알아. 나중에 이건 이상 신호 같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는 거. 그러면 삶의 배터리를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이 알잖아요. 처음에 무감하다가. 그럼 거기에 따라 자신이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오는 딜레마라고 했는데, 연명의료 치료도 있고요. 우리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 삶과 죽음이라는 건요, 꼭 육체적인 삶과 죽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죽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신적인, 사회적인 그런 생명도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 딜레마 사이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현실에서 이 종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신적, 사회적, 영적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감지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는 명상을 많이 한 인물이에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이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현실에서 이런 종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더 갖게 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죽음은 당연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존재죠. 네. 물론 이렇게 사회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이나요. 고독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있죠. 좀 지나면 고독사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요즘 워낙 디지털 문화가 발전했으니까는 시계 하나 차고 있으면 이 사람의 상태가 심장박동이 느려졌다. 이 사람의 상태가 안 좋다. 이 사람이 쓰러졌다. 그럼 그 시스템이 병원 응급실이나 어디 119나 가리 시스템이 나오겠죠. 충분히 나오고도 나왔죠. 그러게 되면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것도 고독사이긴 하죠. 혼자 있어요. 고독사이긴 한데 몇날 며칠 이렇게 방치되지 않은 고독사나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해서 오는 죽음인데 홀로 간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친구들한테 안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죽음이어야 되거든요. 또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자살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가족. 아니, 우리 아빠가 자살을 했어.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냐. 내가 좀 더 신경 쓸 걸. 내가 좀 더 보태지 않을 말 걸.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도 이 사회적 죽음으로, 정신적 죽음으로 내보는 거거든요. 자신이 삶을 포기하는 순간,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나하고 진짜
안 좋게 꼴 보기 싫은 친구도 잘 되었다고는 안 할걸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파장을 미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누구도 몰라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힘들 때, 밤늦게 전화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 전화를 받아주고 자기랑 대화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다 라고요. 물론 그 대화가 그냥 평소에 그냥 일상 대화였대. 나 죽고 싶어.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가 아주 따뜻하게 받아줘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행동 하나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과 죽음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삶과 죽음은 함께 공존하는데, 이 생명, 이제 건강의 정의 있잖아요. 건강이 이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 이 건강은 바로 대비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정서적 죽음, 그리고 또 생명과 함께 놓아도 됩니다. 이 화가 아세요? 저도 뭐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페르디낭 호들러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이분의 그림들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분의 그림들은 되게 우울한 풍경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이름을 많이 날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영 실력이 없던 화가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우리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을 많이 날린 화가는 아닌데요. 사람이 옆에 있는 부인이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 부인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그냥 한 장만 제가 달랑 올렸는데요. 이 부인이 이제 투병 생활할 때 그 모습을 하나하나 계속 그린 그림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호들러는 현재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요. 삶과 죽음을 안 하고, 그러니까 더 충실한 삶을 살아야겠다. 거의 30분이 다 됐는데, 요거를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5단계까지, 물론 6단계 해갖고요. 다음에 하고 마지막.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은 바로 그 재능을 펼치고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삶 속에서 공기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성취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자신이 정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정하는 거지만은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펼치느냐,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주인공이 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렇게 영상을 이제 아까 2개 지금 4개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은 이 영상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첫 번째 모든 생물은 왜 늙고 죽을까? 이게 참 괜찮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5단계 심슨도 1분 4초인데 아주 5단계를 아주 잘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7주, 8주, 9주 3개잖아요. 8주차는 중간고사에 대한 거라서 한 3분, 5분 정도 했을 거야 아마 올라가고. 그러면 7주, 9주차 동영상은 15일 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안에 그 다음은 생의 시작과 마무리와 관련된 윤리라고 했는데 꼭 윤리적인 것만 넣으면 골치 아프니까요. 조금 이렇게 조금 접목시켜 갖고 그거를 1, 2, 3로 해갖고 11월 5일, 12일, 11월 첫째 주 목요일은 무슨 요일인가요? 그 3주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주는 환경생태학 1, 2 하고 에필로그 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 본다고 하니까 기말고사 준비는 평소에 하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기말고사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낼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또 그 에필로그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시간이 안 돼서 못한, 이게 좀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 종합하는 건데, 요거 죽음의 5단계랑 생명 존중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또 뭔가에 꼭 내가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꼭 독감 예방주사 병원 가서 맞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맞아야 되고요. 자기 건강 잘 챙기십시오. 나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이다. 또 우리 가정의 건강이 지역의 건강이 되고요. 이 지역의 건강이 한 국가의 건강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끝내겠습니다.